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심에는 대전이 있다. 대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홍보대사 국제통상학과 박은주, 사회복지학과 백지윤입니다. 대전 동구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은 조선 후기 유학자인 송시열, 그가 머무르던 우암사적공원입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의 야트막한 야삭 기슭에 자리한 우암사적공원. 하루하루 숨가쁘게 지내는 일상에서 잠시 눈을 돌려 가까이 있는 탓에 미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역사의 한 자락을 들춰봅시다. 대전대학교 이한상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그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학회장 박준선입니다. 오늘은 대전대학교와 대전 동구가 함께하는 대전의 보물찾기의 우암사적공원에 왔는데요. 저희를 오늘 잘 알려주실 이한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이름이 우암사적공원이잖아요. 우암은 송시열 선생님의 호라고 알고 있죠. 그다음에 사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공원이에요. 사적은 옛날 유적지 그런 뜻인데, 사실 이 공원 전체에서 유적지는 우리가 곧 보게 될 이 남간정사하고 기국정,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우암 선생님이 사실은 대전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 그런 분이세요. 조선시대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암 선생님을 현창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계속 짓고,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 대전의 시민들은 여기 와서 쉴 수가 있거든. 봄에 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있고요. 그래서 가을엔 또 지금 이제 낙엽이 다 졌습니다만 낙엽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했겠죠? 뭐가 궁금하던가? 네. 송시열 선생님 이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물론 뭐 약간 이제 배워봤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선시대사에서 좀 배웠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이제 정확히 시대가 어느 시대 때 인물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했구나. 송시열 선생님께서 태어난 것이 1607년이에요. 1607년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지났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이 1607년에 태어나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83세까지 사셨고, 아마 그냥 더 사셨으면 아마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요. 83세 되는 해에 사약을 받았어요. 당시 이제 붕당 정치의 폐해 가운데 하나가 반대당에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영남 남인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현재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왕은 숙종 때였죠. 그러니까 결국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전성기는 효종 때였어요. 인조 다음에 효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효종은 왕자 시절에 이제 청나라에 잡혀갔었고요.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면 효종이 어릴 때죠. 그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효종의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태어나신 건 여기 옥천 가봤나요? 저기 우리 학교에서 조금 더 남동 쪽으로 가면 옥천이 있는데 거기가 외가였어요. 그래서 외가에서 태어나셨고 오랫동안 거기서 크셨어요. 그리고 27살에 지방에서 치는 생원시의 장원급제를 하셨고, 그래서 29살에 그 복림대군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셨는데 복림대군이 결국은 소현세자가 세상을 뜨고 왕이 되었잖아요. 효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서울로 이제 불러 올라갔고 중앙정기에서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자, 키 큰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 남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이제 햇볕이 비치면 남쪽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런 아주 햇볕이 잘 든 남쪽에 만들어진 정자, 그런 뜻이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집사자에다 앞에다가 정자를 붙인 것인데 공부하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간정사라고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남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명한 주자 선생님, 주희가 썼던 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조선에 많은 학자가 있었지만 특히 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주희를 정통으로 생각하고 주자 선생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어요. 학문적인 지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이 공간에 이제 건물을 지었고요. 그 앞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못에 보면 이제 큰 나무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물이 이 호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못이죠. 못에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남간정사 아래쪽으로도 뒤에 샘이 있어요. 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이 남간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그 여행 기록을 많이 웹에다 올린 걸 제가 좀 봤는데요. 특히 여름에 왔을 경우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고 해요. 지금은 좀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옆쪽에 가보니까 물이 꽤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실제 뭐 사람이 살았다기보다는 주로 공부하는 공간이긴 하지만요. 못이 있고 건물이 있는 이런 배치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조선적인 특색이 잘 드러난다고 할까요? 인위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연적이에요. 기국정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 청양에 가면 구기자가 많이 나는데 구기자라는 뜻이고 국은 가을에 국화입니다. 국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현재 우암 사적공원에도 구기자, 국화 이런 걸 많이 심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이것과 관련돼서 한 것 같아요. 제일 큰 건물이 뭐라 그랬지? 왕이 사는 건물 전이죠, 그죠? 두 번째는 당, 무슨 당, 합각, 제헌루, 정. 그러니까 조선시대 건물에서 등급이 가장 좀 낮은 건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송시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비들은 자신을 좀 낮추잖아요.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건물의 당호도 낮은 등급의 당호를 쓴 거죠. 무슨 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왼쪽 편,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 편에는 원래는 이제 온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추워서 뜨끈한 온돌 이렇게 몸을 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온돌방이 있는 것이고요. 요 세 칸에는 밑이 마루바닥이에요. 밑을 보시면 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로 기둥을 세워서 또 평평하게 레벨을 맞추어서 방을 만든 곳이잖아요. 저 문에 저기 이제 앉아서 문을 다 열고 밖을 이렇게 본다면 이 경관이 뷰가 예전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쫙 펼쳐져 있는 경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갖춰놓고서 그런 그 건물이라든지 혹은 정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물줄기가 흐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암 선생님이 좋아했음직한 그런 식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놓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데 아래를 보면 이렇게 물이 거의 흐르지 않네.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송나라 때 주희를 아주 흠모한 분이고 주희의 시에서 남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따온 것이고요. 원래 거기는 운곡 구름 골짜기 하는 운곡 남간인데 여기는 그중에서 남간만 땄어요. 정사라고 하는 게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공간 배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 배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곳이 남간 정사였고요. 원래는 여기가 지금 유물관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보물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아마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이건 아마도 그 소유자는 이 은진송씨 문중일 가능성이 높고 대전시에서는 아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쪽에 충북 괴산에 가면 화양소원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화양구곡이라고 해서 경치도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을 모신 서원도 있고, 거기 아주 여름에 관광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 분들도 많고, 이제 송시열 선생님의 묘소도 거기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의 묘소는 그 화양서원 쪽이 하나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남간정사, 이렇게 이 두 군데가 있어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되게 이제 그렇게 가보면 되는 것이고. 이제 송시열 선생이 당시에는 어쨌든 왕은 효종이었고, 그 왕의 선생님이었으니까 힘이 얼마나 많이 실렸겠어요. 그래서 효종을 이제 사실은 이제 등에 업고 자신이 구상했던 그 정치를 펼쳤단 말이에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중국에 한 번씩 여행을 하고 오면 엄청나게 발전한 청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청의 경우는 상당히 또 글로벌해가지고요, 유럽의 문화, 문물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가서 본 사람마다 야, 북벌은 안 된다. 우리가 북벌하다 우리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등장한 거예요. 명정문. 지금 이 송시열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요, 나중에 문정공이라고 하는 그 호를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우암 사적공원 조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998년 4월 16일 날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능하면 옆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명정문이고요. 저기 메인 건물이 이직당. 여러분들 혹시 당직이 이렇게 읽는 분들은 없겠죠?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써있자, 뭐뭐로써 그런 것이죠. 가운데 직자는 올곧다 이런 것입니다. 올곧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여기가 메인 건물이에요. 강학당이라고 해서 보통의 경우는 저기서 여기서 하늘천타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이러면서 대학을 읽으시거나 논어맹자, 중용, 대학 이런 사서를 읽거나 삼경을 읽거나 시경, 서경, 주역, 역경이죠. 그런 것을 읽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이 기와집의 경우는 특히 비가 떨어지거나 습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라고 해서 밑에 단을 만듭니다. 단을 만들고 단 위에 기둥을 올리는 돌이 있잖아요. 저걸 뭐라고 할까? 주춧돌. 한자로 하면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 조선시대 건물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해체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남간정사도 2010년대에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조립한 거예요. 보통 이 서원이라든지 이런 건물에는 단청을 하지 않습니다. 단청이 뭘까요? 이런 건물에 컬러링을 하는 것이죠. 푸른색, 붉은색, 흰색으로 컬러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나 이런 건물, 전자가 들어가는 건물 정도에는 이제 썩지 말라고 또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단청을 합니다만, 절에 가면 그렇고 경복궁에도 가면 근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덕궁의 인정전 같은 데 가면 다 단청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서원이라든지 사우라든지 이런 데는 단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물은 크게 지어도 검소함을 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좀 낮추려고 하고, 그런 게 사실은 특징이죠. 그래서 우암 선생님의 호도 좀 겸손한 의미가 있어요. 우라고 하는 게 허물, 나한테 허물이 있다 할 때 허물. 암이 돌이잖아요. 허물이 굉장히 많은 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낮추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 아까 무슨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송시열 선생님은 이게 주다를 정통으로 생각하셔서 네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저는 그렇죠. 알거든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아버지도 관직이
한국에 계셨고요. 아버지가 조선시대 사옹원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셨어요. 사옹원은 뭐냐면 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관장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옹이라고 하는 것은 옹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대장금이라고 보셨나요? 그 해외 한류 드라마 있습니다. 전 어릴 때 봤는데 대장금에 보면 이렇게 요리 경연을 하고 하는데 그 요리를 수라상을 왕이라든지 왕족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궁궐에 들어가는 식재료, 음식, 그릇 이런 것을 모두 통괄하는 곳이 사옹원입니다. 이제 거기에 벼슬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관료였고요. 아, 답변이 되었나요? 네네. 또 질문이. 송시현 선생님이 주자를 흠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송시현 선생님은 성리학에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켰는지. 아, 네네. 이미 이제 중국에는 유학이 선진 시대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중국은 시대마다 이 유학이 경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특히 유명한 진나라, 진시 황제가 뭘 했죠? 분서갱유를 했잖아요. 유교 경전을 다 불태워버렸어. 유학자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진 다음에 한나라가 되니까 공부할 게 없는 텍스트가 없어. 그래서 이제 훈고학이라고 해서 옛날 걸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학문을 했어요. 이런 게 궤도에 올라서 이제 송나라 때 가면 주희를 비롯해서 인간의 생각,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의 수준이 철학적인 단계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고려 후기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고려 후기에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아들인 것은 송나라 걸 그대로 카피해서 거의 받아들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사상 체계하고 우리의 사상 체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잖아요. 중국의 그 주자성리학을 퇴계 이황 선생님이 받아들였는데 거의 고려 후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단계였는데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율곡 이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율곡 이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논산 쪽에 사셨어요. 그 선생님들의 적통을 이은 것이니까 이제 그걸 학계에서는 조선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중국과 조금 다른 조선적인 성리학. 그러니까 결국 이 송자, 그다음 우암 선생님은 주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또 조선화된 조선 성리학을 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특히 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책을 낸 거 보면 주자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그런 게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 유학의 진보 진전에 기여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고 그게 다 기록으로 문집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판본에 남아 있는 거 그게 다 송자대전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게 조선시대의 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대성이라는 건 본인이 다 한 건 아니고 기존에 한 것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총정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죠. 네. 이 기획을 하신 취지가 뭔가요? 사실 대전의 문화유산이나 대전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는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을 또 대전 주민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또 저희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그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 대전과 대전이 또 고향이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의 역사사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조선이 외세의 침탈을 받았고요. 조선의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효종이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암 송시열 선생님 같은 건 리더십이랄까요? 학문의 배경을 두고서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제 특히 복수 설치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치욕을 씻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사실 21세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을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그 위대한 혹은 정신적 지주 그런 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을 보면서 위기의 시절에 더 힘을 냈던 그런 학자들 또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암 선생님은 1607년에 태어나서 당시 선조 때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19세에 결혼했고 24세, 24살 되던 해에 연산의 사계 김장성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27살 때 생원시험을 보아서 장원 합격했습니다. 장원. 전체 여러 사람이 치르는 그 시험에서 장원을 합격했어요. 그 바람에 일약 복림대군 효종의 사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약 승진을 하고 출색 가도를 달리면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의정, 좌의정 나중에 돌아가셔서는 영의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636년에 청나라로부터 병자호란을 당하면서 그때 북벌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북벌을 갖다가 강행하자는 효종과의 그 약속으로 그때 당시 효종에게 기축봉사라는 13가지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는 그런 의견을 갖다 제시해서 효종이 그걸 수락해서 북벌 계획까지 세우고 나라를 탄탄히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송자대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송자라는 송자대전을 주인공이시도 하신 그런 우암 선생님이십니다. 우암 사적공원은 1991년도에 그 여러 학계 또는 시 당국에서 추진해서 97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총 예산 160억 원. 여기에 부지는 16,000평에 공사를 해서 우암 선생의 그 유적 그걸 다시 복원하고 새로 모든 시설을 갖다가 건축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4월 달에 개장을 하였었죠. 그 다음에 장판각이라고 합니다. 송자대전판 우암 선생의 모든 기록을 갖다가 목판 활자로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을 갖다 송자대전판이라고 하는데 그 송자대전판을 갖다가 총칭해서 장판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이는 좌측에 그 장판각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이제 역사학과에서 이제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개개인으로서의 인물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직접 교수님과 이렇게 직접 와갖고 직접 이런 건물들도 보고 우암사적공원도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절대 뭐 까먹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뜻깊은 그러니까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보는 이런 경험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고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월평산성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월평산성에. 근데 이렇게 잘 가니까 잘 이렇게 뭔가 복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거를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월평산성을 조금 더 복원이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잘 이쁘게 해놓는다면은 아마 사람들도 많이 찾고 거기다 또 이제 등산 코스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찾아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아마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점이 조금 월평산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소감 어땠어요? 아, 저는 솔직히 조선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조선시대라 하면 뭐 장군들이나 그런 인물들은 아는데 선비에 대해서 자세히 안 건 오늘이 처음이고, 사적공원도 처음 와보고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러 오고 싶어요. 대전에서 혹시 꼭 가고 싶은 곳이 혹시 있나요? 저는 대동 하늘공원이라고 야경이 예쁜 데가 있고요. 거기 카페도 새로 생겨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암사적공원과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저희가 이해 잘 가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어떠셨는지 이제 마지막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암사적공원에 여러 번 왔습니다만 오늘이 특히 즐겁고 기뻤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밖에 야외에 많이 못 나오셨고 우리 학과에서 주로 했던 문화적 답사도 못 했는데 미니 문화적 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대전대에서 역사문화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전의 역사, 대전의 인물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홍보 전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직접 와서 설명도 들으면서 보고 배우다 보니까 더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라 뜻깊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대전의 보물찾기 우암사적공원으로 오세요. 우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선생이 말년에 제자를 가르치거나 학문에 정진하던 남간정사, 건축미가 뛰어난 귀국정, 송시열 전집이인 송자대전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이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도 제격이라고 하네요. 저희도 그럼 이번 주에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사극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분을 알고 보면 좀 더 색다를 것 같아요. 대전 동구는 역사와 사람 그리고 자연과 과학이 함께 공존하는 정말 놀라운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보물이 가득한 대전 동구로 많이 놀러 오세요. 대전대학교 이제 역사문화학과 학생으로서 이제 대전에 이제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보통 대전이라고 하면 뭐 엑스포라든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뭐 교통의 요지 그런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전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시대의 유명한 이제 송시열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송시열 선생님은 조선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송시열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지가 바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우암사적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에 오셔서 이 우암사적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건물 배치나 조선시대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시고 또 휴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의 우암사적공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와 유산이 빛나는 도시 대전 동구 우암사적공원으로 놀러 오십시오. 대전 동구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